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자,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계속 국회에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대기 상태에 계시는 거고. 저희 당 그리고 민주당 거의 다 그 경내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에 대응에 불가피한 시도였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 국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즉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상계엄 발등을 보시게 되면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어요. 네. 소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뭐 정말 겁박을 하는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국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이걸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예. 저는 솔직한 심정은 그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도 그러하고 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러한데 이 모두가 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정상적 인지 능력,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면 네. 국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군대를 동원했어. 예. 근데 국회에서 이제 해제했으니까 뭐 별일 아니야. 난 이대로 가겠어.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 무력 중에 무력인 군대를 통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발상의 합리성 문제는 둘째고 중요한 네. 것은 이 발언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국회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그런데 아쉽게 이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네. 즉 비상계엄이란 것 그리고 모든 헌정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언론사를 모두 문 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말하는 분이 대통령이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어지는 그 질문이 제2, 예. 제3의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경내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정당을 나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비상계엄을 실제해서 계엄군을 국회 내에 넣어서 체포 시도를 하겠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해제 요구를 해가지고 군인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해제됐으니까 새로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이제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이게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경내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젯밤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뭐 오늘로 미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지금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 혹시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형식적인 사과, 유감이다. 자기가 뭐 반성했다, 그 헌법을 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유감 표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도는 지금 풍문은 예. 개헌을 제언할 것 같다라는 말이 또 돌고 있습니다. 개헌? 갑자기. 네네. 두고 봐야죠, 근데요. 아. 풍문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그 개헌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왔던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임기 단축을 할 사람이 국회에 총칼을 든 계엄군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개헌 이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얘기가 도는데 물론 오늘 오전 중에 확인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지금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예.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야 6당이 언제 처리하기로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네. 법상 72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72시간 시점 그 시간을 안에서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네. 언론 보도가 어제 났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한계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탄핵에 반대하는 쪽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하니 이것을 오늘 중에 재확인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건은 친한계 의원이 주고 있는데 이게 그 당론으로 결정되었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 문제를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그건 유동적이네요. 그러니까 표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떴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안 하고 그 안 탄핵안 하고. 표결 뒤에 그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좀 그렇군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결국 관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 건데 예. 지금 이 탄핵안 표결에서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속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을 시키는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8명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18명의 국민의힘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반대표를 이제 그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네. 이 18명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표결 결과 가결에 대해서 헌재로 이제 넘어갔다고 치고 네. 헌재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대표님? 현재에서는 즉각적인 심의를 해야죠. 과거 대통령 탄핵안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한 1개월, 예. 박근혜 대통령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이번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건데 그 하나로 탄핵안을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사안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너무 명백하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 증거가 뭐 각종 언론, 그다음에 유튜브 사진 등으로 명백히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별로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이 되려면 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만 계신데 6명 전체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남아 있고 그런데 동시에 어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될 것인데 네. 그 탄핵 가결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 두 분이 추가돼서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3명이 현재 비어 있잖아요, 재판관이. 네네네. 이들에 대한 어떤 임명 절차를 좀 속도를 내면 이 문제는 다 풀린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명만으로 심리를 할 것인데 저는 탄핵이 발의만 되면 네. 아무리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하더라도 네. 이 불법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수사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어제 조국혁신당은 이번 비상계엄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검찰이 왜 아닌가 하면 이번 사건이 내란 그리고 군사 반란에 해당되던데 검찰의 관할 권한 밖에 있고 국가수사본부의 관할입니다. 네. 내란 같은 경우는 그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사 반란 같은 경우는 군 검찰에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그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의심이 되죠. 그렇죠.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음. 국민들이 국가수사본부에 압박을 가해야 되고 오늘 10시에 행안위가 열리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예. 있는데 예. 행안위에서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소가 이루어진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해서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어제 그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이게 네. 직권남용 혐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어떤 그 수사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직권남용 얘기를 김태훈 검사가 한 이유는 검찰 관할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 내란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제 위헌 불법인데 검찰 관할은 아니고 국수본 관할이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직권남용 문제는 그 이제 내란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안에 있다고 보고 그럼 네. 직권남용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주 사건은 아니죠. 내란이 예. 한 주고 예. 우가 이제 직권남용인데 예. 이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경을 그 윤석열 정권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즉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검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네. 그 파생되는 이번뿐만 여러 아니라 가지 수많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그러니까 쌓여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탄핵 소추안 처리 문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니까 연결한 김에 어제 대표님께서 대법원에 대표님 본인의 그 재판 관련해서 선고 연기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취지가 어떻게 네네. 되는 걸까요? 뭐 변호인단이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예. 지금 이 탄핵 소추권으로 그 국회의원들, 저를 포함 의원들이 지금 경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 탄핵 소추가 실패가 하더라도 예. 저희가 그 탄핵 소추안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저희가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예상됩니다. 저 네. 포함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네. 이런 상황이고 그걸 제가 물론 소수 정당이지만 이 탄핵 소추를 저희 당을 또 전 국회의원들 관련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특히 저희 당은 저희가 지휘하는 입장이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당과 대표님들, 다른 당 원내대표님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 이런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재판부가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대표님? 통상 경우는 선고 연기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려볼 뿐이죠. 그런 거고요. 아까 뭐 8명 어떤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의 동참 이런 이야기를 좀 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네. 정말 그 표 한 명 한 명 지금 뭐 귀가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 한 명 한 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